자, 새로운 책입니다. 일단 확률의 이제 두 번째고요. 확률은 저번 시간은 조금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은 별거 없었죠. 그냥 배웠던 거 똑같이 써먹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간은 확률로서 조금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와서,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책에 펼쳐보시면 378번 딱 그 문제를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실 텐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갈피가 좀 안 잡혀요. 개념들이 이게 뭔 소리인가. 근데 일단은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공식을 좀 암기해야 되거든요. 조금 잘 봐볼게요. 일단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조건부 확률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확률에서 어렵게 나온다면 당연히 이런 스타일을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 말씀드리면은 확률이긴 한데 조건이 붙는 거예요. 조건이 붙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예를 한번 들어서 이해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 현지가 있대요. 주원씨가 있대요. 적당한 예시가 갑자기 안 떠오르네.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봅시다. 이렇게 현지가 있고 주원이가 있는데, 갑자기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 뭐라 빼빼로데이 있대. 빼빼로를 받았대요. 그 다음에 손편지를 받았대. 어머, 별로 예시가 적당하지 않으나 그냥 알아들으세요. 빼빼로를 현지가 5개를 받았대요. 주원이는 3개 받았대. 이러는데 갑자기 주원이 손편지가 폭탄 터진 거야. 10개 받았어. 현지는 몇 개 할까, 현지야? 5개? 그래, 이렇게 받았대. 아무튼 이렇게 받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좀 봐봐. 확률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확률. 뜬금없네, 갑자기. 손편지를 받을 확률. 확률로 생각해보면은, 전체 개수가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23개죠. 그죠? 그래서 현지가 빼빼로를 받을 확률은 전체 23 중에 5개였어요. 23개 중에 5개는 현지가 빼빼로를 받았죠. 그죠? 여기 현지가 빼빼로를 받은 거야. 근데 여기에 어떤 조건이 붙냐면은, 빼빼로 중에서, 전체 빼빼로 중에서 현지가 받은 빼빼로는 8개 중에 5개죠. 그죠? 그럼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게 분모가 바뀌었잖아. 근데 왜 바뀌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거는 그냥 전체 중에 현지가 받은 빼빼로야. 특별한 게 없죠? 근데 조건이 붙은 거야. 빼빼로 중에서 현지가 받은 빼빼로 라고 조건이 붙은 거예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전체 이 분모가 달라지지. 이렇게 적어볼게요. 전체 집합의 축소예요. 전체 집합의 축소야. 그러니까 원래는 확률을 계산할 때 전체 중에 몇 이렇게 그냥 쉽게 구했단 말이야, 지금까지. 근데 조건이 붙음으로써 전체 집합이 축소한 거예요. 이거 중에 얘야. 오케이? 그래서 항상 이제 문제를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단어가 문제에서 나오진 않고 조건이 붙을 거야. 그러니까 전체 빼빼로 중에서 현지가 받는 빼빼로, 이렇게 조건이 붙을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어떤 특정 조건이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읽어보다가, 뭔가 전체 집합을 좀 축소해서 그 중에서 뭘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잘 읽어야 돼. 잘 읽자. 그래서 이제 확률의 문제를 보다 보면은 조건이 막 길어. 문제가 엄청 길거든? 비문학이어서 막 한숨이 나와. 이것도 긴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하는데 확통을 그걸 잘 읽어야 돼. 그래서 이제 전체 집합 축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이제 우리 이거 갖고 있어, 혹시? 자, 우리 4쪽에 맨 위에 조건부 확률만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자, 표본 공간 S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이렇게 있대. 근데 문제가, 자, 이제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봐봐. 맨 위에,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한 거야. A가 일어난 것들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인 거야.
그러니까 A가 일어났다는 가정 전체가 아니라 A가 일어난 것 중에서 B가 일어난 거야. 오케이? 전체가 축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자. 자, 이거는 이제 공식이야.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자, 중요하니까 봐보자. 어떤 거냐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쓸 거야. 자, 이제부터 이런 기호가 등장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봐보자. 얘는 이렇게 읽어. P, B, 바, A라고 불러요. 우리 뭐 그 집합에서 기억나? X 바 X는 할 때? 그 바야? 바퀴벌레 바 선생이 아니라. 아무튼 P, B, 바, A인데 이 말 뜻은 이거야. 얘는 뒤에 있는 게 중요해. 뭐냐면은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A가 전체가 되는 거야. A가 일어난 것들 중에서 B가 일어났다는 거야. A가 일어났다는 가정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일어날 확률이다. 괜찮으시죠? 이 말을 그냥 이렇게 기호로 쓴 거야.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B가 일어난 거. 구분을 하셔야죠. 그냥 P, B는 그냥 전체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고, 얘는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B가 일어난 거야. Understand? 이해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쓰냐? 잘 봐봐. 얘는 이거야. 암기해놔야 돼. A가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A가 일어날 확률 중에서 B가 일어났다는 건데 P, B라고 적으면 안 되고, A가 일어나면서 B도 일어나야 되니까 P, A 교집합 B라고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자,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 A가 일어난 것들 중에서 A가 일어난 것들 중에서 B가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집합이 분자했어야 돼요. 이해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자, 얘를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이제부터 이 기호는 이렇게 푼다라고 암기를 해놔야 돼. 암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헷갈려. 조심해야 될 게 뭐 첫 번째 유의해야 될 점. 뒤에 있는 거 있지. P, B 바 A 할 때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게 항상 분모야. 오케이? 뒤에 있는 게 분모야. 이거 헷갈려서 반대로 생각하면 대참사 난다. 오케이? 무조건 뒤에 있는 게 분모야. 조심하셔야 되고, 의미도 알아야 돼. A가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서 B가 일어난 거예요. Understand? 근데 이렇게도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돼요. A가 일어났다는 A의 개수 중에서 둘 다 일어나는 개수.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죠? 괜찮으시죠? A가 일어났다는 A 개수 중에서 B가 일어난 개수.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어요. 다 같은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표본 공간 S가 있대요. 전체 집합이라고 했죠. 샘플 스페이스 이래가지고, 자, 이렇게 A가 있고요. B가 이렇게 있는데, 자, 한번 천천히 적어볼게. 여기 25명이 있고, 여기 4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5명이 있고, 여기 20명이 있대요. 카운트 한번 해볼까? 전체 개수를 세보면은 100명이죠. 괜찮으시죠? 100명. 근데 문제가 갑자기 여기서 만약 이걸 구하래. P에다가 A 바 B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B가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서 A, B가 동시에 일어난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볼게. P, B는 B가 일어난 건 뭐야? 지금 65죠? 그죠? 그 중에서 둘 다 일어나는 건 40이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B, 바, A를 구하면은 똑같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둘 다 일어난 거니까 적어보시면 A는 똑같이 65네. 내가 지금 55인데. 미안하다. 55. A가 일어난 건 65죠? 65 중에 둘 다 일어난 건 40이야. 차이점이 이해되시죠? 오케이? 분모가 달라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같이 봐봅시다. 그냥 오늘 개념 여기서 첫 번째는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378번 가봅시다. 378.
오늘 출근하기 전에 그 뭐였지? 태국에서 산 옷이 있었거든? 그 야자수 옷에 빡빡빡 이렇게 박혀있는? 그거 입고 올라다가 너무 억으로 끌릴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딱 약간 그 하와이 딱 그 놀러 갔을 때 입을 법한 복장이었거든? 근데 바로 딱 입고 거울 보자마자 아닌 것 같구만. 이래가지고 바로 그냥 왔습니다. 아니 내가 어제 고등학교 1학년 한 명이 내 수업 영상 막 개수리 하는 거 있잖아. 막 몸동작 하는 거. 그거 따가지고 짤을 만들었더라고. 되게 근데 퀄리티가 좋거든? 그 유리함수, 주환아 기억나? 유리함수 해가지고 내가 이거 했던 거? 그거 따가지고 좀 배속했나봐. 그래서 내가 막 이러고 있어. 근데 퀄리티가 좋아. 그래서, 약간 이모티콘 같아. 그래가지고 그거, 예, 받았습니다. 써먹으세요. 단톡에 한번 보내. 단톡에 보내?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잘 만들었더라고. 나 살면서 이런 경험을 다 해보네. 좋으면서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약간 상명이도 잘 만들어. 상명이 잘 만든다고? 상명이 맨날 만들었어. 그래서 예, 뭐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내줄진 잘 모르겠네요. 자, 문제 가봅시다. 자, 이렇게 나와 있대요. 현지 씨, 이거 뭘로 바꿀까? 그렇지, 여집합 C라고 하면 안 된다. 자, 얘가 똑같이 0.1이에요. 야, 그럼 합집합의 여집합이 0.2니까 합집합 확률은 뭐야? 뭐지? 0.8이죠? 어려운 주제 아니죠? 전체에서 빼면 되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P에다가 B 바 A를 구하래. 그럼 주원씨, P, B 바 A는 뭐 분의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P, A. 그렇지. 0.5죠? 바로 하자. 그 분의 뭐죠? 할 수 있겠어? 합집합이 0.8이고 이거네? 0.1. 와우! 역시. 그래서 현지씨 이해했지? 답은 5분의 1이죠. 근데 얘들아 이거 5분의 1로 써도 되는데 내가 저번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 소수로 표기돼 있으면 답도 소수로 써주는 게 예의입니다. 예의를 지킵시다. 동방예의지국이니까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한번 가봅시다. 자, 379번이래. 근데 생각해보니까 A, B가 배반이네? 넌 날 배반했어. 이러지 마시고 배반은 무슨 소리야? 교집합이 없다는 거죠? 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랑 B랑 겹치는 게 없다. 자, 이게 이제 배반 사건이라는 건데 자, 한번 써볼게요. PA가 4분의 1, PB가 3분의 1은 그냥 냅두는데 P에다가 A바 B의 여집합이래요. 자, 일단 원칙 그대로 가보자. 얘는 일단 이렇게 쓰는 거죠. P, B의 여집합 분의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죠? 이렇게 쓴다는 건데 자, 일단은 P, B의 여집합은 쉽죠? 전체 1인 확률에서 P, B의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빼주면 돼. 밑에 거 쉬운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분자 A교 B의 여집합인데 우리가 A랑 B가 겹치는 게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A에서 B 차집하는 거잖아요. 그럼 A에서 B 빼봤자 뭐야? 그냥 A지? 겹치는 게 없으니까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그냥 PA구나. PA가 지금 4분의 1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마무리 지어봅시다. 4분의 1 곱하기 3분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으로 바꾸시면 정답은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주제 아니죠? 자, 그럼 스킵 넘어가 봅시다. 384번입니다. 384. 갑자기 상식 퀴즈 하니까 안중근이 쏜 사람이 누구야? 빅토리아. 어떻게 잘하네? 어디서 쐈어? 알아 그것도? 어디역? 하얼빈. 그때 당시 현주 이건 똑똑하네. 뭐라고? 하얼빈. 뭐라고? 진짜 개열심히 했어요. 야, 씨, 똑똑하네. 상식 좀 키웁시다.
자, 이거 한번 봐볼게요. 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표가 일단은 그려져 있는 문제가 있고 표가 안 그려 있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써볼게요. 158, 142, 그 다음에 300입니다. 자, 한번 얘들아 문제가 길어도 읽어봐. 어려운 주제 아니야.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이래. 그럼 일본어를 뽑은 사람들 중에서 여자의 확률을 구하래요. 이해했죠? 그냥 여자의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야. 일본어를 한 사람 중에서 여자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일본어는 몇 명이죠? 135명이죠. 그 중에서 여자는 75야? 여자 142라고 하면 안 돼? 이해했어요? 일본어 중에서 여자니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135분의 75니까 깔끔하게 5로 나누시면은 얘는 9분의 5입니다. 10으로 나누네요.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385번 가볼게요. 385에다가 얘도 좀 얘는 이렇게 좀 메모래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표 그리기라고 적어봅시다. 표 그리기라고 적어두세요. 표가 없으면 표를 그려야 돼. 자, 물론 바로 할 수도 있으나 적어볼게요. 똑같이 표를 그리면 한눈에 들어온다 이거죠. 자, 적어볼게요. 일단 남자 회원이 있고요. 여자 회원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남자가 10명이고 그냥 이제 읽어보면서 표 한번 같이 그려보자. 남자가 20명이고 여자가 10명이래요. 이렇게 있대. 자, 근데 다음날 낚시에 참여할 남자가 15명이래요. 여자는 A명이었대요. 이런 느낌이죠. 자, 근데 지금 그럼 나머지 표 빈칸 채워볼까? 그럼 참여를 안 하는 남자는 4명이죠. 무슨 정신 나갔어? 5명이죠. 그럼 참여 안 하는 여자는 뭐예요? 10-A겠죠? 괜찮으시죠? 자, 근데 좀 읽어보자. 다음날 낚시에 참여한다고 했대. 낚시에 참여하는 사람은 15 더하기 A죠. 착참한 사람은 그 중에서 여자의 확률이래. 15 플러스 A에서 여자의 확률은 A죠. 걔가 7분의 2래요. 괜찮으시죠? 그냥 계산만 해주시면 되니까 7A가 30 플러스 2A니까 A 값은 6이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어려운 주제 아니죠? 그럼 재밌지 않나? 역시 확통인 이유가 있나? 자, 근데 사실 다 전조 증상 이거 뭐 처음 배울 땐 쉽죠. 넘어가 봅시다. 391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391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자, 전체 학생 수가 27명이 있대. 어느 학급에서 13명이 여학생이래요. 그럼 이제 딱 머릿속에 드는 건 남자가 14명이겠죠? 그 다음에 여자가 13명이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문제 읽어보자. 한 사람씩 차례로 2명을 뽑는데, 근데 2명이 모두 여학생의 확률을 구하래요. 야, 그럼 생각해보자. 일단은 2명을 한꺼번에 뽑은 게 아니라 연달아서 뽑았죠. 한 사람씩. 그럼 현지야, 생각해보자. 전체가 27명인데 여자의 확률은 뭐야? 27분의 13이죠. 근데 잘 봐봐. 뽑았어. 그러면은 한 명이 이미 나갔잖아. 뽑혔으니까. 그럼 몇 명 남아? 26명 남죠. 26 중에 여자는 몇 명 남겠어? 한 명 뽑았으니까 12명 남죠? 어려운 수 아니죠?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계산만 맞히시면 돼요. 그럼 딸깍 예, 계산하시면 9고 4니까 예,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주제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연달아 생각하시면 된다. 그냥 말만 어렵게 고슴정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95번 한번 가볼게요. 395번. 처음은 그냥 스무스하죠. 근데 문제가 이제 봐봐. 395번 같은 거 보면은 문제가 다 길어. 쫄지 마시고 읽고 이해해야 돼. 무슨 상황인지. 자, 근데 생각해보자. 자, 검정색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 공 3개가 있대요.
이렇게 있는데, 자, 생각해보자. 문제가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 그 공과 같은 색의 공을 하나 더 더해서 꺼낸 공과 함께 주머니 속에 다시 넣는데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색을 꺼냈어? 검정색이네? 그럼 검정색을 하나 더 추가해서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는다는 거야. 괜찮죠? 자, 근데 다시 또 한 개의 공을 꺼냈대요. 그랬더니 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래요. 상황이 이해했어? 그럼 봐봐. 이렇게 생각해보자. 첫 번째 때 딱 공을 꺼낼 거 아니야. 첫 번째 공을 꺼냈을 때 검정색일 수도 있고 흰색일 수도 있죠. 그럼 내가 첫 번째 때 꺼낸 공이 검정색일 때 한번 생각해보자. 검정색일 때. 그럼 첫 번째 꺼낸 공이 검정색일 확률은 5분의 2죠. 이해했어? 5분의 2죠? 첫 번째 때. 근데 봐봐. 검정색을 꺼낸 순간 문제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은 같은 색 공을 한 번 더 집어넣으래. 그러면은 검정색을 꺼내면 흰 공이 3개 그대로 있을 거고 검정색은 하나 더 추가가 되니까 3개가 되겠죠. 괜찮죠? 근데 그 중에서 또 한 개를 꺼냈는데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전체가 6분의 흰 공이 3이 되겠죠. 이해했어? 아유, 예. 되게 천천히 설명하고 있는데 현지 이해했어? 주원 이해했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때가 흰 공일 수도 있죠. 그럼 5분의 3일 거고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검정 색깔 2개고 그 다음에 흰 공은 4개가 되겠죠. 하나 더 추가가 되니까. 그럼 이제 마무리 지어봅시다. 6분의 4죠.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볼게. 근데 얘들 참고로 봐봐. 이거 계산할 때 그냥 약분시켜서 더하지 마세요. 확률을 풀 때 웬만하면 분모가 통일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먼저 계산하고 계산해서 나중에 또 통분하지 마시고 그냥 봐봐. 30분의 6이지. 맞죠? 그 다음에 30분의 12죠. 통분시키지 말고 그냥 더해요. 더하시면 30분의 18이니까 6으로 나누셔서 5분의 3이 정답입니다. 확률은 나중에 이제 계산 처리하는 거야. 미리 통분시키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396번입니다. 자, 이 문제 엄청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잘 읽어보세요. 봐봐. 문제 한번 읽어보자, 얘들아. 말장난인 것 같거든. 말장난인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읽어볼게요. 암에 걸린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0%래. 의사가. 돌팔이 아니야? 거의 10분. 자, 이 정도로 확률이 낮나. 내가 높은 거 아니에요? 야, 한 99%는 돼야지, 의사인들. 말도 안 야, 10명 중에 1명 꼴로 구라면 돌팔이지. 돼. 90% 정도면 진짜 정확한 거 같아요. 아, 나 이런 의사한테 못 받을 것 같아. 야, 저 생각해봐. 선생님, 너 갑자기 너 수술 받는데 10분의 1의 확률로 김주원 씨는 죽습니다. 그럼 받을 거야? 불안해서 못 암에 걸렸다는데 어떡해. 야, 아니, 현지야, 너는 수술 받는데, 현지야, 지금 수술 받으면 10분의 1의 확률로 넌 죽어. 받을 거야? 절대 안 받지. 그 실력이 없는 거잖아. 넌 꼭 받아라. 아니, 진짜, 받으면 안 되지, 주원아. 한 1000번 중에 한 번 사고가 일어날까 말까 해도 불안한 게 세상인데. 자. 네, 이게 문제를 좀 쉽게 풀어 일부러 이렇게 준 거고, 실체는 99.9%여야 돼. 자, 그럼 봐봐. 암에 걸렸어. 근데 문제 잘 생각해봐.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0%래. 10분의 9라고 적을까요? 그럼 얘들아, 암에 걸렸는데 역으로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판단할 확률은 역으로 10분의 1이겠죠. 이해했죠? 실제로 암에 걸렸는데 암 아닌데요? 그럴 확률이 10분의 1인 거야. 이제 또 밑에 읽어보자.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오진할 확률이 5%래요. 이것도 정신 나간 거야. 100분의 5죠? 그럼 거꾸로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을 실제로 암이 안 걸렸다고 판단할 확률은 100분의 95겠죠? 상황이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이었던 거야. 자, 근데 이제 문제를 읽어보자. 자, 암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는 사람이 각각 20%랑 80%래요. 그러면은 실제로 전체 100명 중에서 암에 걸린 사람은 5분의 1이 있었던 거고 암이 걸리지 않는 사람은 5분의 4가 있었던 거죠. 그죠? 자, 근데 읽어봐. 한 사람을 선택했대. 근데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봐봐. 처음에 한 사람을 선택할 건데 암에 걸린 사람을 선택할 확률은 5분의 1이죠? 근데 그 사람 조사를 한 거야? 실제로 근데 암이 걸렸다고 진단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10분의 9니까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암에 안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일단 진단을 해야 되잖아. 문제 조건이. 그러니까 암에 안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은 100분의 5죠. 이거 계산을 하는 거죠. 해보자. 그러면은 50분의 9에다가 500분의 20이니까 통분 한번 시키시면은 500분의 90이니까 500분의 110이 되겠죠. 그러니까 야무지게 깔끔하게 정리해 보시면 20분의 정신 나갔죠? 50분의 11입니다. 괜찮으시죠? 50분의 11. 오케이? 그러니까 내용은 긴데 간단하지?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유형입니다. 와우, 벌써 한 단원이 끝났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단원씩 나가면 서운하겠지? 응, 서운해. 이렇게 마음이 오늘 차분하지? 자, 네 문제가 있답니다. 자, 401번. 좀 잘 들어보세요. 401번 유형이 어렵습니다. 별표 한번 쳐두시고, 어려워요. 잘 봐볼게요. 주원씨? 자. 주원아, 네 바지 보니까 약간 뭐 힙합 같아. Check! I'm Korean! 자, 문제 가봅시다. 401번. L 프로야구팀이 이번 시즌 치르는 경기에 30%가 홈이래. 야, 그럼 한번 해보자. 홈 경기. 우리 그래도 야구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옛날 때 가르칠 때는 애들이 야구를 모르더라고. 야구 한 팀에서 몇 명이서 경기해? 야구 안 봤어, 현재야? 오! 야! 아닌데? 11명 축구 아니야? 나도 헷갈린다? 9명. 뭔가 9명인 게 있었고 11명인 게 있었는데. 9명 아니야? 야구? 아닌데? 타자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지 않나? 야구. 찾아볼게요. 축구가 몇 명이야? 축구 11명. 축구는 11명. 야구가 9명 아니야? 야구 9명인가? 농구는 몇 명이야? 농구 5명. 야구 9명이에요. 아, 야구 9명입니까? 예. 현재야, 야구 많이 봤었잖아. 안 봤어? 자. 농구는 5명이나. 농구 5명이죠? 농구 5명이에요? 예. 그렇게 적어요? 왜 5대5입니다, 5대5. 계속. 헐. 살면서 처음 한 20명씩 뛰는 거. 아. 야, 나는 약간 수학 가르치면 아니고 상식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스포츠 그거 보지도 않는데 알아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그게 문제야. 아니, 알바가 아니. 모르는 걸 티내면 무식하다고. 아니, 딱 물어봤어. 주원아, 너 혹시 뭐 임진왜란 언제 일어난 줄 알아? 임진왜란이 뭐예요? 고려시대인가?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그냥 빡대가리야. 내가 만약에 회사 면접관이야. 김주현 씨 안녕하세요. 그렇게 말하겠냐고요. 연구가 5명 있어. 이렇게 말하겠냐고요. 제가 회사 면접 가서. 그런 느낌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럼 나는 바로 얘는 안 되겠다. 얘는 함께 할 수 없겠구나. 아니 쌤도 방금 야구 몇 명. 아, 그렇지.
죄송합니다. 왜 그러세요? 자, 아유, 원점이라고 했네. 자, 얘들아, 홈 반대가 원정이야? 원정은 아시죠? 원정 뛴다. 뭐 말인지 알아? 홈, 몰라요. 야, 아유. 아니 야구를 본 적이 없는데 아니, 홈이랑 원정이랑 단어도 알아야 돼. 상식이야. 얘들아, 홈은 뭐야? 야구가 왜 상식이에요? 보지도 않아. 아니, 그냥 야구 단어가 아니야, 홈이랑 원정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이씨. 자기 집. 그래, 홈그라운드. 자기 집. 원정은 뭐야? 원정은 남의 구장에서 경기하는 거야? 무슨 수학 시간에 무슨 그러면 자기 구장에서 할 때는 홈팀. 경기? 그지, 홈경기라 하지. 원정 경기. 원정 경기라고 하지. 내가 상대 구장에서 경기하는 거는. 부산 홈이 잠실. 그래, 두산의 홈그라운드가 잠실인 거고, 부산이 인천 가고 하면 뭐예요? 원정이지, 그지? 원정 뛴다, 이런 거예요. 야, 근데 생각해봐. 당연히 홈팀에서 경기하는 게 승률이 높겠어? 원정팀에서 경기하는 게 승률이 높겠어? 홈이 당연하지. 우리 홈 팬들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봐봐. 문제 읽어봐. 홈에서 30% 경기를 했대. 10분의 3이야. 야, 그럼 거꾸로 원정은 10분의 7이죠. 당연 이렇게 있다는 건데. 자, 문제 읽어보면은 홈 경기에서의 승률이 60%래. 승률 당연히 높겠죠. 실제로 높아요? 실제로 높지. 당연하지. 야, 막 응원 불러주잖아. 혼자 지면 어떡해요? 상대 팀 질 수도 있지. 오잖아요. 저거잖아. 근데 홈팀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죠. 막 치어리딩 하잖아. 그건 홈팀에서 하잖아. 주인공인 팀이니까 치어리딩을 거기서 하지. 승률이 받는다고 승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야, 근데 아니. 뭐라 해야 되냐? 팬이 있으면 힘 나잖아. 갑자기 막 선수들 막 영화 같은 거 안 봤어? 선수들 막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대한민국 이러면 갑자기 딱 뭔지 머릿속에 이러면서 막 의지를 박차고 일어나서 경기 뛰잖아. 아니,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니까 하는 거지. 실제로 시끄러운. 집중 안 돼. 인성 쓰레기들. 야, 봐봐. 나 뭐 그런 거 있잖아. 갑자기 시험 문제 풀다가 너 시험 문제 풀다가 내 생각 났다며 갑자기 옆에서 그거 못 풀어? 왜 딱 갑자기 조영윤 머리 내리서. 쌤이 자꾸 남기는 그런 것만 보였는데요. 그니까 그게 홈팀이지. 그니까 공부가 문제를 풀잖아. 아무 문제라도 맞잖아. 당연한 거야. 너도 봐봐. 그 목동풀이 개처럼 푼 다음에 딱 봤는데 만약에 목동풀이 나왔는데 못 풀어. 손발이 떨리지. 무슨 욕을 쳐먹을까 조용윤한테 이러면서 풀 거 아니야. 그게 홈팀인 거야. 아이씨. 아무튼 무슨 욕을 처음에 그니까 풀겠지. 자, 홈팀이 60%고 야, 원정팀의 승률은 10분의 4래. 아무튼 이런 거래요. 자, 근데 문제 봐봐. 얘들아, 잘 읽어보자. 얘들아, 이거 잘 읽어야 돼. 승리했을 때야. 승리를 일단 해야 돼. 지면 안 돼. 승리했는데 승리했을 때 중에서 그 경기가 홈 경기일 확률을 구하래요. 야, 그럼 잘 생각해봐. 상황이 어떤 거겠어? 홈팀에서 이기거나 원정팀에서 이긴 두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홈에서 이긴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잘 봐봐. 홈에서 이길 확률이 뭐예요? 홈은 10분의 3이고 거기서 이길 확률은 10분의 6이죠. 홈에서 이긴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원정팀에서 이길 확률은 원정은 10분의 7이고 그 다음 이길 확률이 10분의 4죠. 둘을 더한 게 승리했을 때 확률이지. 오케이? 근데 걔가 이 승리했을 때가 분모로 가는 거야. 조건 확률이야. 이렇다는 가정 하에서 얘가 일어난 거야. Understand? 그러면은 이기는 확률들 이 상황 중에서 홈 경기에서 이길 확률을 쓰면 되죠. 홈 경기에서 이기긴 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있지, 이거. 이게 홈에서 이긴 확률이잖아. 얘를 그대로 분자에 올려야 돼.
홈경기에서 이길 확률을 위에 쓰셔야 돼요. 이해했어? 이거 이해 잘해야 돼. 홈경기에서 이길 확률과 원정경기에서 이길 확률 전체 중에서 홈경기에서 이길 확률을 구하세요. 이 소린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교집합인 거지. 교집합. 둘 다 일어난 것 중에서 홈경기에서 이길 확률.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면 봐봐. 내가 확률은 다 쓰고 나중에 계산하라고 했어. 봐봐. 얘들아, 분모가 전부 다 100이지. 그럼 100을 쓸 필요가 없죠. 다 분모 문제가 100이 나눠지니까. 그래서 남은 것만 쓰면은 18 더하기 28이죠. 분자만 쓴 거야. 지금 100 없애고. 그 다음에 18이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46분의 18이니까 23분의 9가 정답입니다. understand? 자, 그래서 이거 조건봉을 잘 이해해야 돼. 전체 이기긴 해야 돼. 이기는 확률들 중에서 홈에서 이길 확률을 구하세요. 이 소리야. 정말 잘 친절하게 설명드렸습니다. 402번. 402번 한번 가보자. 타이어. 갑자기 상식하니까. 니들이 아는 타이어 중에 가장 유명한 타이어 회사가 뭐야? 현대. 현대 타이어가 있나? 맨날 그 영화 볼 때 나오지 않아? CGV인가? 금호 타이어? 그 대피 안내 방송 하면서 그 찌까나니 나와가지고 막 하잖아. 그 타이어 회사잖아. 타이어 회사. 타이어 회사에서 왜 대피 안 내봐? 산 거죠. 그 타이어 회사가 CGV 광고권을 사서 그 대피 안내 애니메이션 제작하면서 자기 제품도 홍보하는 거지. 뇌리 박히잖아, 우리 머릿속에. 돈을 지른 거죠. 우리 막 영화관 가면은 막 현우진 선생님 그 강의 나오잖아, 갑자기. 돈 쓴 거야. 영화 안 봤어? 광고 안 봤어? 현우진 쌤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한 번도 못 나도. 아니, 광고, 현우진이, 갑자기 현우진의 뉴런, 이러면서 현우진 나와가지고 광고에 영화관에서. 씨, 영화를 안 봤나? 영화를 이틀 전에도 봤는데. 이틀 전에. 아무튼 영화를 개 많이 봤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니, 뭐, 안 볼 수 있지, 그래.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그, 요즘 영화관에서 많이 나오는 그거 있지 않나? 그 정혜인인가? 아, 혜인이 말고. 그, 영화 배우 정혜인인가? 나와가지고. 정혜인이 아니다. 임시완. 저기, GR 7번에 앉아 계신 분, 알아? 피부 광고? 뭐 잘 만들었던데? 어그로 끌려가지고. 뭔데요? 아니, 진짜 영화를 본 거야, 안 본 거야, 진짜. 아니 근데 광고를 누가 보고 있냐고. 난 기다리면서 멍하니 보잖아. 아이씨. 관심이 없나봐 세상에. 진짜. 사회 부적응자? 진짜 부정할 것 같아. 진짜 너무 관심이 없어. 자, 402번. 이제 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이제. A랑 B가 타이어의 종류가 3대 4래. 그럼 얘들아, 이게 3대 4라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A는 전체 7개 중에 3만큼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7개 중에 4만큼 있다는 거죠. 비율이 7분의 3이랑 7분의 4인 거야. 근데 봐봐. 문제가 불량품일 확률이 각각 1%랑 2%래요. 그러니까 불량품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불량품일 확률은 A는 100분의 1인 거고 B는 100분의 2인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문제를 봐봐. 잘 읽어보자. 일단은 임의로 뽑은 타이어 하나가 불량품이어야 돼. 적어볼게요. 자, 중요하니까. 불량품이긴 해야 돼. 품일 때 밑에 좀 더 읽어보시면 그 타이어가 B 회사의 제품일 확률을 구하래요. 똑같은 거 느껴져? 왼쪽이랑? 불량품이긴 해야 돼. 근데 그 중에서 B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일단 불량품인 거부터 구해보자. 전체부터 구해볼게요. 그럼 A는 7분의 3 중에 100분의 1만큼이 불량품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7분의 4에 100분의 2만큼이 불량품이죠. 이게 전체야. 그 중에서 B가 불량품인 거니까 얘를 그대로 올리면 돼, 분자에. 이거 그대로. 그래서 7분의 4 곱하기 100분의 2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근데 계산 한번 해볼 건데 똑같아. 7이랑 100은 똑같으니까 그냥 없애세요. 그래서 3 더하기 8분의 8이니까 정답은 11분의 8입니다.
Understand? 오케이? 자, 넘어가 봅시다. 403번. 근데 너무 감동이었던 게 그 1학년 학생이 갑자기 지금 수1을 공부하고 있거든? 방학특강으로. 근데 내 옛날 강의를 찾아보고 있대. 감동 먹어가지고. 뭔가요? 1학년 학생이 1학년 혼자서 더 공부해 보겠다고 우리 작년 겨울 때 했던 그 수원 영상을 다시 자기가 그냥 보고 있대. 되게 어려운데. 그냥 개념 보려고. 자, 현장 강의도 안 듣고 영상 보라고도 안 보는데 걔는 반년적 걸 보고 있네. 자, 열심히 합시다. 창혁이가 있대요. 아, 친구 중에 창혁이 있어? 저도 없습니다. 창혁이라는 이름은. 친구가 없어요. 창혁이가 있는데 이 빡대가리네. 4번에 한 번꼴로 방문한 장소에 모자를 두고 온대요. 그럼 잡아봐. 창혁이가 4분의 1이야. 모자 두고 오는. 심지어스는 모자 한 200개 정도 잃어버리겠다. 자, 빡대가리야. 근데 얘들아 이거 문제 잘 봐봐. 창혁이가 근데 A, B, C 세 장소를 방문을 했대요. 근데 순서가 A 갔다가 B 갔다가 C 간 거야. 차례로 방문했으니까. 자, 근데 봐봐. 근데 걔가 세 장소 중에서 어느 한 곳에 모자를 두고 온 것을 알았대. 집에 오니까 모자를 두고 온 거야. 근데 어디서 두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 근데 봐봐. 일단은 창용이가 모자를 잃어버리긴 했어. 그러니까 모자를 두고 왔어. 모자 두고 옴. 근데 그 중에서 B에서 두고 올 확률을 구하래.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 한번 해보겠다고요. 조건이 없잖아요. 조건이 창용이가 어떤 장소에서 모자를 두고 올 확률이 4분의 1인 거야.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잘 봐봐. 창용이가 A에 두고 올 수도 있고 B에 두고 올 수도 있고 C에서 두고 올 수도 있죠. 그럼 3분의 1이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전체 중에서 그게 분모야. A에 두고 온 거 더하기 B에 두고 온 거 더하기 C에 두고 온 거. 그 중에서 B에 두고 올 확률을 구하는 거야. 흐름은 잡혔어? 그럼 봐봐. A에서 두고 올 확률은 뭘까? 4분의 1이죠. 4분의 1. 근데 봐봐. 두고 왔잖아. 그럼 그 다음 B를 방문했을 땐 두고 올 모자가 없지. 그럼 얘는 더 이상 끝난 거야. 이해했어? 그 다음은 두고 올 확률 4분의 1 뭐 이런 거 아니야. 끝났어. 근데 봐봐. 이게 A에서 두고 올 확률이야. 근데 B에서 두고 올 확률 구해보자. 생각해봐. A에서는 두고 와야 돼? 안 두고 와야 돼? 안 두고 와야죠. 그러니까 4분의 3인 거야. 근데 B에선 두고 와야 돼.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근데 또 C도 두고 올 확률이 없어요. 이게 B죠. 그 다음에 C에서 두고 올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두고 오고 A에서 B에서도 안 두고 오는데 C에선 두고 오는 거죠. 이해했어요? 이게 일단 두고 올 확률 전체야. 그 중에서 B에서 두고 올 확률이니까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죠. 복잡한데 이해했어요? 자, 그럼 계산만 마무리 지어보자. 자, 일단 얘는 분모가 똑같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 4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뭐로 통분할까? 64로 통분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64분의 얘는 16, 그 다음에 더하기 4 곱하니까 12 맞죠? 그 다음에 얘는 9죠. 그 중에 얘는 64분의 12입니다. 그래서 64 날라가니까 마무리 지으시면은 28 더하기 9니까 37분의 12다 라고 정답이 나오겠죠. 37분의 10입니다. 아, 네, 답은 49죠. 오케이? 자, 마지막. 거짓말 탐지기가 있네요. 거짓말 탐지기 해봤어? 어디서 해? 할 때가 있나? 우즈게임.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 레드 버튼? 맞죠? 거짓말 탐지기 근데 진짜인가? 못 믿겠어. 우연이
가짜겠냐고. 자, 근데 그 경찰에서 쓰는 건 진짜겠지? 자, 아무튼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가 90%래. 벌써 버려야 돼. 그래, 아까 의사랑 똑같다니까. 에? 높아서 말한 건데. 아니 보드게임 카페 거짓말 탐지기는 정확도가 50%지 않을까? 아니 그죠. 근데 이제 실제 거짓말 탐지기 정확도가 90%면 버려야지. 이게 자, 그런가? 90%면 높은 거죠. 안 좋은 거지. 아니, 좋은 거죠. 얘가 왜 이렇게 긍정적이야? 물 컵에 반절만 있고 어머 반이나 남았네 이럴 사람입니다. 맞아요. 나도 사실 그래. 현지는 물컵 딱 반 남았어. 진짜요? 반만. 자, 정확도가 10분의 9입니다. 자, 근데 문제 얘들아 이거 말을 좀 이해해봐. 참말을 참이라고 판정할 확률과 거짓말을 거짓이라고 판정할 확률이 모두 10분의 9래. 뭔 소리인지 알겠어? 네. 사람이 참을 얘기했어. 진실. 근데 띵 진심이라고 나온 거야. 그게 10분의 9고. 그러니까 정확도가 10분의 9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구라를 얘기했는데 거짓말로 나올 확률도 10분의 9입니다. 이 소리인 거야. 자, 근데 문제가 이것 좀 문제 조건이 좀 이상하긴 하지. 거짓말을 할 확률이 10분의 1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거짓말을 할 확률이 있을까? 거짓말을 할 확률이 10.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2번은 구라라는 거야, 이 사람은. 그리고 현진은 10번 중에 몇 번이 구라일까? 숙제했어요. 숙제 꼭 해올게요. 제발, 제발. 10분의 90. 자, 똑같대, 김주원 씨도. 아니, 주원이는 구라 안 해. 그냥 얘는 안 하겠다고 해. 얘는 거짓말 확률은 0이네. 그냥 안 하지. 당당해. 그리고 갑자기 막 껌 쫙쫙 씹으면서 안 할 건데요. 방금 또 쌤 거짓말했어요. 껌 씹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저번에 씹었잖아. 젤리 술. 있었던 건데 현지 거. 젤리를 그렇게 씹어? 이렇게 엇갈아. 자, 봐보자. 거짓말을 할 확률이 10분의 2인 어떤 사람? 억울하잖아. 자, 거짓말을 할 확률이 10분의 2인 사람이 있는데, 자, 문제 봐봐. 이 사람을 거짓말 탐지기가 일단은, 잘 읽어야 돼. 거짓이라고 판정을 했어, 이미. 이미 구라라고 했어, 거짓말 탐지기는. 그럼 케이스가 두 가지지 않을까? 진실을 얘기했을 때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얘기했을 때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두 개의 상황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실제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확률을 구하래요. 자, 그럼 한번 답을 구해보자.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진실을 얘기했는데 거짓말이라고 판단할 확률부터 구해보자. 진실을 얘기할 확률은 뭐예요? 10분의 8이죠. 이 사람은. 괜찮죠? 근데 10분의 8 진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 탐지기가. 그럼 몇이야, 확률은? 10분의 1. 그렇지. 잘못 판단한 거니까. 근데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거짓말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10분의 2죠. 근데 거짓말 탐지기가 정확하게 판단한 거니까 10분의 9죠. 이게 원래 전체야?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거짓말을 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똑같이 분자에 올리시면 되죠. 괜찮으시죠? 그럼 마찬가지로 어차피 100은 날아가는 거예요, 분모 분자가. 그래서 나머지만 써보면 8 더하기 18 분의 18이니까 26분의 18이니까 13분의 9다라고 답을 적으시면 되겠죠? understand? 근데 이거는 예의를 안 차려요. 예의요? 예? 예의? 뭔 소리야? 아니 소수로 나오면 소수로 바꿔줘요. 그 예의? 맞죠? 네, 13분의 9는 소수로 못 바꾸잖아요. 이거 무한수수잖아. 지멋대로네. 자, 무한수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가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끝!